주말인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깜짝 선언이었죠.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인적 쇄신의 도미노가 될까요? 아니면 일회성의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요? 최창렬 용인대 경영학부 교수를 연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도 뭐 다소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정말 휴일을 놀라게 한 발표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도 어제 오후에 그 발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야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은 좀 있었는데요. 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정계 은퇴 그리고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당내에서 그리고 그 여권 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들이었고 네. 또 특히 이제 김세연 의원의 경우는 한국당 내에서 좀 소장파는 아닙니다만 소장파 같은 중진 네. 이런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젊으니까요. 젊고 네. 그리고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고 친박 일세 그리고 좀 구태한 그런 행태 항상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도 기여를 했고요. 차세대 주자로도 많이 이제 인식도 되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불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뭔가 새로운 단초가 되겠구나 하면서도 이게 뭔가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불출마 선언과는 분위기나 결이 좀 다르다. 한마디로 교수님께서 충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격이 큰 만큼 그만한 파장도 일어날 것으로 봅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그 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세연 의원이. 예. 근데 오늘 반응은 총선에 임하겠다, 열심히 뛰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김세연 의원의 얘기가 좀비 같다, 그리고 한국당 해체해라,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네. 이 얘기는 정말 완전하게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의미 속에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 이른바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들, 이분들과 계속 뭔가 선을 이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 질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선을 긋지 못하면 보수는 안 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오늘 한국당 지도부는 그런 인식에 일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일단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른바 86세대, 586이라고 그러죠. 86세대가 과연 그 정치권 논리, 그 저항 논리, 80년대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고 보는데 물론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여권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의 총선 불출마 그리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 말을 놓고 지금 정계 은퇴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게. 일단 정계 은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제 정계 은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계 은퇴란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고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데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도권 정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것이냐 문제인데요.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당분간은 일단 정치 제도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통일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매진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트렌드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아가야 될 큰 로드맵인데 네.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전력을 투하하겠다 민간 영역에서.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제도권 정치에 묶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무슨 이 정치권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86세대들이 기득권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네. 단순하게 이들 정신 차려라 이런 촉구의 의미를 넘어서 네.
보다 크게 포괄적으로 뭔가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민간 영역이라면 그동안 임종석 실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미래의 어떤 방향에서는 배제돼야 되나요? 당장 일단 제도권이니까요. 거기 그렇겠죠.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그건 그것보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 큰 그림은 큰 로드맵이라면 그럼 뭐 차기 대선 글쎄요. 아니면 차기 서울시장? 대선, 서울시장 차기 대선 이런 것보다도 서울시장보다는요. 뭔가 통일이라는 것과 서울시장은 좀 이 부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네요. 대선은 이제 뭐 2년 반 남은 거고요. 당장 대선에 뛰어들겠다라는 취지를 이해하는 건 너무 논리 비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단순하게 국회의원 출마, 뭐 지방선거 출마라는 그런 식의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서는 뛰어넘겠다. 거기서 좀 뛰어넘어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단지 그게 이제 여권 내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역구가 종로구 아닙니까? 이제 그 정 의장, 전 의장하고 지역구를 다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사를 이미 갔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물론 역학구도의 어떤 뭐 변화 같은 거와 관련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세현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 이른바 정계은퇴, 꼭 정계은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것과는 상당히 좀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그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러한 어쨌든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 익힐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화했다라고 인식되는 86세대들 특히 이번 조국 사태에서 지정 논리에 갇힌 이런 민주당의 기득권 핵심 권력 내부에 대한 경종의 의미는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86세대에 대한 메시지. 이게 뭐 그런 의미를 담았다면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도 싶은데 지금 86세대 하면 당내에 임종석을 비롯해서 우상호, 뭐 이인영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은 뭐 꼭 임종석 실장의 언사를 빗대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모욕감을 느낀다. 86세대의 용태로 낸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당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86세대에 대한 용태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우상호 의원이 지금 뭐 그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좀 86세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다라는 인식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장 86세대의 용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이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고 송영길 의원이 있고 지금 이제 최재성 의원 등이 지금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그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크게 뭔가 이 기득권 정치에 매몰되고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당내 전반적인 어쨌든 쇄신의 분위기에 단초될 것 같은데 86세대의 그 용태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세현 의원에 비해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는 왜 본인이 용퇴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정말 어떤 의도일까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너무 총선에 많이 나온다. 뭐 6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총선을 혹시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본인이 대신 전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대표로 나가니까 좀 품어달라는 그 반대의 의미인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해석의 영역인데요. 지금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에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등 이 참모들의 그 출마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총선에 눈 떠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 소수라면 몰라도 뭐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30내지 40명까지도 막 명단이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그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경고로 하기에는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좀 비중이 좀 컸다고 보거든요. 여권에서. 그 사람들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이건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면 남짓인데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왜 그렇게 통일운동을 굳이 꺼냈으며 그러니까 통일운동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아랍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특장을 살려서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냐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당내에 기득권화했다라고 인식되는 그 86세대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86세대가 아닌 그 윗세대, 다선 중진들, 수도권을 포함한 네. 이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경고의 의미는 그게 본이건 본의가 아니건 그렇겠군요. 결과론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지금까지의 한국당의 흐름으로 보면 거의 메가톤급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국당이 존재 자체가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 저는 이렇게 강한 그 불출마 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게 불출마를 실었을까요? 저는 그 김세연 의원의 생각은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네.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세력을 자꾸만 지금 배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보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보수 통합의 명분도 약하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뭐 탄핵에 강한 원내자라는 거는 일단 탄핵으로 묻어놓고 하자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대를 인식하는 이런 면이 안 보이고, 또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정권의 집권 세력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아직도 없어요. 네네. 저는 볼 때 과연 이래서 보수를 규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합리적 보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네네. 국민들의 주권자들 의지에 따라서 헌법 절차에 따른 국회 3분의 2의 의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아직도 지금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정치 세력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질타한 것이 아닌가, 김세연 의원이.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이건 좀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역사의 민폐다. 네.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강도가 센 거거든요. 해체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금 저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당을 전체적으로 해체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꼭 집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용퇴를 하고 불출마를 또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김세연 그러니까 의원은 지도부에 대해서 리더십의 어떤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에 매몰되어 있다는 걸 지적했다고 보고요, 우선. 예. 그러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가 너무 지금 그 정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발언이나 행태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당내 그 막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그때 그냥 넘기고 말이죠. 미온적으로 넘기고, 임기 응면으로 넘기고, 보수 규합에 실패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썩 잘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이후에 다시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세연 의원은 이건 한국당의 인식의 문제이고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다. 지도부가 분명히 역사적인 지향과 과거에 대한 반성, 과거의 결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라면 이건 좀비일 수밖에 없고 해체돼야 되고 이건 역사의 민폐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연 의원의 생각에. 바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질타한 거거든요. 네. 그러나 김세연 의원이 얘기하는 건 두 대표나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연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보수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지도부가 그런 과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김세연 의원의 주장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세 가지 보수 통합의 조건, 개혁적 보수,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뭐 새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과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당한 김세연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유승민 의원을 좀 돕는 발언? 이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개였으니까 바른정당이 아까 지금 말씀은 복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은 비슷한데 저는 김세연 의원의 그 부분도요.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좀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의식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다라고 하기에는
발언을 하는 건 너무 세거든요. 네. 좀비다, 해체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역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계 은퇴 아니 그 불출마 선언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예. 연구원장이고 또 이미지가 좋은 의원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승민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보수통합의 그 고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 조금 좀 그렇군요. 좀 논리가 좀 약간 부합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처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제는 뭐 불만 쪽이 오히려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내부 총질을 하는 거냐, 뭐 네. 여의도 연구원장을 왜 안 내놓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당의 미래라든가 보수통합의 방향, 속도 이게 정말 파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한국당의 의식이 주류에 있는 의식들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쭉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요, 2017년도 3월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올해 그 이후에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태들이 많았거든요. 네. 어쨌든 권력을 뺏기고 다시 대한정당으로 나서기 위한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현의 이 말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보다는 네. 왜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저런 발언을 하냐라는 쪽에 치우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식의 그 행태라는 게 바로 지금까지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의 일단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떤 순찰의 고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였습니다.